자, 이렇게 7가지의 종합적인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2035년까지 김해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개발 압력이 가장 높고 포텐셜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을 총 7개의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자, 김해 도시기본계획 2035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죠. 자, 전국 인구 규모로만 따졌을 때는 23위, 특별시나 광역시, 특례시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한 12위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상남도 지역만 따져보면 통합 창원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창원시 인구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11년에 이 인구 50만을 돌파를 하면서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됐고요. 대표적인 대도시는 이 성남, 화성,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그리고 김해. 여기 이제 특례시나 특별자치도는 제외를 했을 때 이 정도 도시들이 대도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입니다. 자, 기원 후 1세기부터 약 500년간 금관가의 수도였죠. 자, 서쪽의 창원, 동쪽의 부산과 직접 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두 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북측으로는 이제 밀양과 양산이 있긴 하지만 이 도시 규모상 창원과 부산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변화 흐름은 남북보다는 이 동서축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특히 부산의 도시 중심 위계가 점차 서축으로 이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김해 평야를 일부 공유하고 있는 이 김해 역시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자, 동서간의 개발 축상에서도 특히 부산과 접해 있는 이 동측부의 개발 무게가 탄력을 받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 사업체 수의 변화를 보시면 2017년까지는 이 전국 사업체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었고요. 자, 경상남도도 역시 증가, 유독 부산은 줄고 있었고요. 자, 김해의 경우는 소폭 증가를 했죠. 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산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체가 김해로 이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김해가 대표적인 부산의 위성 도시이긴 하지만 이 부산보다 이 싼 집값 때문에 많은 공장들이 부산에서 김해로 이전을 했죠. 자, 김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장들이 난개발 형태로 우후죽순으로 이제 들어섰던 것이, 자,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도시 개발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되고 있고, 자, 그래서 하나의 정리된 공단 형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이 체계적인 공단 확장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죠. 김해 인구의 이 추세를 한번 보시면, 자,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감소세로 돌아선 도시다. 1970년대 20만, 1978년 김해 평야 일부가 부산시로 편입이 되게 되면서 16만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꾸준히 성장해서 2020년에 54만을 정점으로 지금은 매년 2,000명 정도씩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정체 혹은 소폭 감소세에 있는 도시다. GRDP 경제 수준을 보시면, 자, 현재 통계청 자료상으로는 2019년 자료가 최신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연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경상남도 순위상으로는 창원이 39.9조, 약 40조로 1위, 자, 그 다음이 김해입니다. 15조, 그리고 세 번째가 양산이 10조. 자, 그래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창원이 김해보다 경제 규모상으로는 약 2.7배 정도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동축으로 가장 가까운 부산의 GRDP가 93조, 6배 정도 수준이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산 강서구가 14.4조로 김해시와 아주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 면한 창원과 동쪽에 면한 부산, 자, 이 두 도시와의 경제적인 관계성이 깊기 때문에 양측 도시가 어떤 식으로 거동하느냐에 따라서 김해시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 양상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리적으로는 북쪽의 산지, 남쪽의 평야로 이루어진 이 방사성 분지 지형이다 보니까 이 김해의 전통적인 시가지는 남쪽의 동상동, 회연동, 그리고 삼안동, 활천동, 내외동, 북부동, 진해동, 흥동, 전하동까지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이들 지역은 대부분 지형적으로 이 산악지역을 피한 남쪽의 김해 평야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1990년대에 이 신도시로 조성되어 있는 북서측의 진영, 그리고 남서측의 장유가 기존의 김해 시가지와는 이 관계성이 약하고, 오히려 서측의 창원과의 관계성이 높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성남에 살고 있지만 나는 분당에 산다, 혹은 판교에 산다, 이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또 혹은 이제 용인에 살면서 나는 수지에 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죠. 김해시의 도시계획상에 3가지 주요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김해시는 개발 제한 구역이 상당히 많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전체 면적이 23%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아직까지 묶여 있고요. 개발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 가덕도 신공항이 개항이 되면 기존의 김해공항의 역할이 상당히 남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자, 인근에 있는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상당수 해제가 되게 됐을 때 개발 가용지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이 장유 진영이 있죠. 자, 이 두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기존의 원도심의 중심지 기능성이 상당히 쇠퇴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쇠퇴한 도심의 이 도시 재생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가. 자, 세 번째는 원도심이 있는 남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이 북쪽의 한림 그리고 생림, 상동 자, 이 세 지역의 개발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자, 이 3가지의 과제를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서 도시기본계획 2035가 짜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김해시 내의 주요 거점들에 대한 개발 압력 지수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지역의 개발 압력이 가장 높고 향후 발전 가치가 높을지 그 부분을 도시 잠재력 평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의 도시 잠재력 평가 항목은 도시 구조 위계, 개발 축상의 영향력, 생활권별 인구 배분 계획, 추가 시가화 용지 활용 계획, 중점 개발 사업의 영향력, 신규 교통 인프라 계획,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 이렇게 7가지의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가장 개발 압력이 높을 지역을 순위별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단위는 동 기준으로 보고요.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면 단위, 읍 단위까지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구조 위계를 살펴보시면 자, 김해시는 1도심, 2부도심, 3지구중심, 2근린중심 이렇게 8개의 거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시기본계획 2020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 자, 위계가 변경된 곳이 있습니다. 진례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한 단계 격하됐고요. 자, 유일하게 지역 중심에 속해 있는 이 거점이었는데 근본부터는 이 지역 중심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김해는 지역 중심이 없고요. 기존의 지구 중심이었던 생림과 상동이 이 근린 중심으로 한 단계 또 격하가 됐습니다. 자, 참고로 도시 중심지의 위계는 도심, 부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마지막 단계가 근린중심입니다. 위계가 가장 떨어지는 곳이고요. 인구가 아주 작거나 아니면 도서지역이 이런 근린중심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도시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 위계 단계는 줄어든 곳이 있지만 자, 사실상 기존 위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 한림과 대동이 상대적으로 위계가 더 올라갔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자, 먼저 도심에 속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자, 동지역과 주촌이 있습니다. 자, 합쳐서 도심으로 보고요. 중부생활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 자, 주촌면 동상동, 회연동, 부원동, 내외동, 북부동, 칠산 서부동, 활천동, 삼안동, 진해동, 불암동 자, 이렇게 동구성이 되어 있고 자, 도심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도시 위계상은 높은 지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부도심이 있습니다. 부도심은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유와 진영이 있죠. 자, 장유 부도심, 장유 1동, 2동, 3동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위계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진영도 부도심에 속하고 진영읍 역시 두 번째 위계에 속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구중심인데요. 자, 서부생활권에 속하는 진례 자, 그리고 한림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진례면, 한림면 자, 그리고 대동 지구중심이 있죠. 대동면 자, 세 번째 위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계는 이 근린중심이고요. 생림과 상동, 생림면과 상동면이 네 번째 위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발 축상의 영향력인데요. 자, 김해시에는 개발 주축과 개발 부축을 나누어 봤을 때 먼저 개발 주축은 동지역 주촌과 진영을 연결하는 이 동서방향의 개발축 그리고 역시 동서개발 방향축으로 이 동지역 주촌과 장유를 연결하는 두 개의 개발 주축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개발 부축은 동지역 주촌과 이 지구 중심으로는 유일하게 도심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대동이 있습니다. 부도심인 진영과 지구 중심인 한림과 진례를 연결하는 개발 부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유 부도심과 진례를 연결하는 개발 부축이 있습니다. 진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 부도심 두 곳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부축 가운데에서는 조금 더 위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축상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지역 주촌 이 도심권에 포함되는 모든 지역이 되겠고요. 거기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자, 서부생활권의 진영, 자, 가장 높은 개발축의 영향력상의 순위 안에 들어가고, 자, 두 번째는 남부생활권의 장유 1동, 2동, 3동. 세 번째가 서부생활권의 진내, 그리고 동부생활권의 대동. 자, 그 다음 순서가 이 서부생활권의 한림 지구중심. 나머지 동부생활권의 생림과 상동 같은 경우는 개발축상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배분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배분 계획, 2020년에서부터 2035년까지 인구 증가 인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부생활권 계획인구 플러스 5702명, 자, 가장 높은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서부생활권 44,870, 세 번째가 남부생활권 38,919, 자, 마지막으로 동부생활권 13,397명의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역시 전통적인 도심이 동지역과 주촌 쪽에 자, 인구 증가 계획이 가장 많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동부생활권은 인구 증가 계획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도심 지역이 아니었지만 추가적으로 이 개발 가능한 개발 가용지로 포함이 되게 되는 추가 시가와 용지 면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부생활권, 자, 총 합산 면적이 6.99제곱킬로미터 가장 높고요. 자, 두 번째가 서부생활권 6.65제곱킬로미터. 자, 그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세 번째 동부생활권입니다. 3.08제곱킬로미터.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곳이 남부생활권 2.16제곱킬로미터의 도시 편입 면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시가 용지상으로도 전통적인 도심 쪽에 시가 예정 용지가 많이 잡혀 있고, 서부생활권도 그에 준하게 많은 면적이 잡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장유 쪽은 개발 면적이 많이 잡혀 있지 않은데 지형적으로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점 개발 사업입니다. 자,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해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자, 그린벨트를 얼마나 신속하게 많은 양을 풀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팩터는 이 김해공항인데요.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가덕도 신공항이 준공이 되게 되면 국제공항으로서의 상당히 많은 기능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현재는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가운데 김해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에 이 전화동 인근에 부산 강서와 붙어있는 지역이죠. 첨단 복합도시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잡혀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큰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동지역 주촌, 이 도심지역 내에서 칠산 서부동이 해당 지역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뭐 중점적인 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추가 공원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기존 도시지역에서 이 도시계획 시설로서의 잡혀지게 되는 공원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자, 해당 지역 내에서의 이 추가 개발 가용 면적이 축소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자,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지역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서 쾌적도나 이 활용도가 증가하게 되면 인근 대지 가치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동인구가 증가되게 되고, 자,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이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집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해 도시기본계획 2035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계획상의 공원 증설 계획을 살펴보면 중부생활권인 동지역 주촌과 그리고 남부생활권인 장유지역에 이 도시공원이 가장 많이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위가 이 서부생활권 진례, 진영, 한림, 그리고 동부생활권의 대동지역에도 도시공원이 일부 들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지역에 가점을 부과를 하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교통 인프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이 경전철이 들어와 있죠. 부산 김해선. 기존의 경전철 외에 추가로 1단계와 2단계의 경전철 증설 계획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자, 먼저 1단계 연장 사업은 봉황역에서부터 새로 신설 계획이 잡혀 있는 KTX 김해역까지 연결이 되는 구간이고요. 자,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는 지역은 동지역 주촌의 회원동 그리고 칠산 서부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단계 연장 사업도 있고요. 2단계 연장 사업은 봉황역에서 장유역까지 2035년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고 있죠.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은 역시 중부생활권의 동지역 주촌의 주촌면, 회원동, 내외동, 장유 1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TX 역사 신설 검토가 있습니다. 2035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부산 김해선의 1단계 연장의 종점 풍유동 일원에 들어설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역시 직접적인 영향력은 칠산 서부동. 자, 다음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신설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밀양과 부산 신항까지의 고속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인터체인지 계획이 아직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는 지역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서부생활권의 진례, 그리고 진영, 한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림, 한림 간의 연결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두 개의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선으로 볼 수가 있고요. 중앙고속도로와 부산 신안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짧은 구간입니다. 자,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은 한림 지구중심, 그리고 생림 근린중심이 되겠습니다. 동김에 신안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국도 5개년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은 동지역 주촌의 부원동, 활천동, 삼안동, 남부생활권의 장유 3동이 해당 지역에 포함되겠습니다. 신설산업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자, 안동공단이 있습니다. 이 안동공단이 재개발 사업이 있죠.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향지역은 동지역 주촌의 활천동, 삼안동, 진해동 식품특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 있고요. 자,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은 장유 1동, 제이테크노밸리, 그리고 스마트 부품 첨단 센서 특화 산단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례 지구중심,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직접적인 영향은 한림 지구중심, 대동물류 R&D 단지 조성 계획이 있죠. 직접적인 영향력은 대동 지구중심. 자, 이렇게 크게 5개의 산단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의 종합적인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2035년까지 김해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개발 압력이 가장 높고 포텐셜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을 총 7개의 순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동지역 주촌의 칠산 서부동입니다.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해 있고 개발 축상에 도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개발 주축 그리고 1개의 개발 부축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인구 배분 계획상 동지역 주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인구 증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로 도시로 편입되는 추가 시가와 예정 용지 면적이 가장 높게 잡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부산 강서 지역과 인접해 있는 전화동 인근에 첨단 복합도시가 조성이 되게 됐을 때 파급력이 좀 클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공원 면적이 가장 많이 잡혀 있습니다. 교통계획상으로는 부산 김해 경전철 1단계 연장사업, 그리고 KTX 역사 신설 계획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가장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동지역 주촌의 활천동과 삼안동,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해 있고요. 개발 축상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도 2개의 주축과 1개의 부축이 크로스되는 개발 축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 도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구 배분 계획상으로도 가장 많은 인구 증가가 잡혀 있습니다. 추가 시가와 용지 면적도 가장 많이 잡혀 있고요. 도시공원 확보 계획도 가장 많은 면적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신설 교통인프라 계획상 동김해 신안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됐을 때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안동공단 재개발 사업, 자,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자, 3위는 동지역 주촌의 회원동,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에 속하고 2개의 주축과 1개의 부축이 크로스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인구 배분 계획상 가장 많은 인구 증가가 잡혀 있고 추가 시가와 예정 용지 그리고 도시공원 면적이 가장 많이 잡혀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교통 인프라상으로는 부산 김해 경전철 1단계와 2단계의 모든 영향을 다 받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위로 랭크가 되어 있고요. 자, 동일하게 3위가 이 진해동이 있습니다. 도시구조 위계상 도심, 2개의 주축과 1개의 부축에 크로스되는 지점이고 인구 배분 계획상 가장 많은 인구 계획이 잡혀 있고 추가 시가와 예정 용지와 공원 면적이 가장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동공단 재개발 사업, 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회원동과 그리고 진해동이 세 번째 포텐셜을 가진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이 동지역 주촌의 주촌면, 부원동 그리고 내외동, 자,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주촌면과 내외동 같은 경우는 도시 경전철 2호선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부원동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동김해 신안 고속도로.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순위 안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은 서부생활권의 진례면, 도시구조 위계상 부도심에 속해 있고요. 2개의 부축이 크로스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구 배분 계획상 두 번째로 많은 인구 증가 계획이 잡혀 있고요. 추가 시가와 예정 용지 면적 두 번째로 많이 잡혀 있습니다. 도시공원 추가 확보 계획상에 두 번째로 많은 도시공원이 잡혀 있고요. 도시경전철 1단계 연장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제이테크노밸리 스마트 부품 첨단 센서 특화 산단의 영향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큰
포텐셜을 가진다. 자, 여섯 번째는 남부생활권의 장유입니다. 장유 중에서도 장유 1동. 도시구조 위계상 부도심에 속하고요. 자, 개발축상으로 보면 한 개의 주축과 한 개의 부축이 크로스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 배분 계획상 세 번째로 많은 인구 증가 계획이 잡혀 있고요. 도시공원 증설 계획상 가장 많은 면적이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 인프라 증설 계획상에 부산 김해선 2단계 연장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자, 신규 산단 계획에 보시면 식품 특화 산단 사업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동지역 주촌의 동상동 그리고 북부동, 불암동이 해당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상을 할 때는 이 부산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부산과 인접해 있는 동부생활권과 남부생활권의 일부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 이 동부생활권보다는 이 남부생활권 그리고 창원 쪽에 인접해 있는 이 장유라든지 진례 쪽에 개발 압력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도심인 이 동지역 주촌 쪽에 역시 무게중심이 가장 높게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이러한 특정 지역, 칠산 서부동이라든지 활천동과 삼안동과 같은 이런 특정 지역들의 무게중심이 좀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도심 지역을 제외한 곳은 남부생활권의 특히 이제 장유 1동 그리고 서부생활권의 이 진례 같은 창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런 지역들이 비교적 높은 개발 압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